(2000년 9월) 어느 날 새벽, 짙게 깔린 어둠이 서서히 걷히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른 아침 운동을 하러 나선 동네 주민의 눈에 처음 띄었다는 그것. 알몸으로 버려진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여성의 휴대전화와 지갑은 각각 일주일과 2달 뒤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은 끈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런데 단순한 질식사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좌측 가슴에 3개의 열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측 가슴에 치흔이 있었습니다. 치흔이라고 하면 이빨 자국. 왼쪽 가슴에는 흉기로 그은 듯 보이는 3개의 상처가, 오른쪽 가슴에서는 치흔이 발견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점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었죠. 또 이 평상시 다른 살인 사건하고는 달리 그 특정 부위가 굉장히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음부가 이제 잘려나간 거죠.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는 것. 범인이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상처로 봐 예리한 흉기인 것으로 짐작됐습니다. 알몸으로 발견된 데다 몸 곳곳 예사롭지 않은 상처까지. 성폭행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은 여성의 유류품과 시신에서는 범인의 정액은 물론 타액마저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와서 모든 이 감식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된 거죠. 감식이 어려웠던 거죠. 다 비가 와서. 피해자는 22살의 직장인 배진영 씨였습니다. 퇴근길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무슨 일인지 진영 씨의 얼굴이 어느 순간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밤 10시경 2차로 이동한 곳에서도 내내 우울한 모습을 보였다는 진영 씨. 동료들은 그녀가 그날따라 과음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자정을 막 넘긴 시각,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사망 시각은 마지막 식사 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난 새벽 1~2시경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대체 그 시각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0시 31분, 회식 장소 근처에서 친구와 짧은 통화를 했던 진영 씨. 그리고 약 6분 뒤 그곳에서 2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습니다. 그곳은 진영 씨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이 5~6분 만에 1km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걸음이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미 31분에서 37분 사이에서 차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걸어가다 누군가를 만난 듯 친구와의 통화를 갑자기 끊었다는 진영 씨는 바로 차량을 타고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9분 뒤인 0시 46분경 집 근처에서 발신 기록을 남기고 행적이 끊겨버린 진영 씨.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신체 부위에 대한 훼손이라는 아주 과도한 가학 행위가 있는 반면에 그에 상응할 정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공격 행위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면식범에 의한 행위이기보다는 이상 심리를 가진 범죄자에 의해서 행해진 범행일 가능성이 무게가 더 실리는데, 도로에 버젓이 시신을 유기했던 범인. 일반적으로 면식범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시신을 은폐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우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신에 남겨진 또 다른 단서는 없는 걸까? 근데 목뼈 앞쪽에 있는 이 출혈이 목을 조른다고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거든요. 이건 상당히 경추의 이 앞뒤로 힘이 많이 작용한 거거든요. 이것은 보통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강한 힘, 급감속, 급가속 이런 때 많이 생겨요. 목에 남겨진 상처로 봐 차량 안에서 입은 손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한 듯 보이는 범인은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노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유기 장소로 이동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훼손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범인. 범인의 정체는 대체 누굴까? 그런데
이 살인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이 발생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이제 그 여성 피해자가 택시 기사한테 이제 강간을 뭐 당할 뻔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해가지고서 진영 씨 시신이 발견되고 정확히 13일 뒤 청주에서 벌어진 한 택시기사의 강간 미수 사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진영 씨의 집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제 피해자가 택시 손대문을 탔는데 칼을 들이댔나 갑자기 이제 이 뭐 강간하려고 한다고 해서 새벽 4시경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한 택시기사가 갑자기 택시를 정차시키고는 미리 준비해둔 과도를 꺼내 승객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위협을 한번 하고 피해자 태우고 막 이제 다른 곳으로 가던 중에 서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문 확 열고 튀어내렸어.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다시 몇 년 후에 택시 승객을 강간 살인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저희가 알만한 범죄자인가요? 네, 이름이 어떻게? 안남기입니다. 청주 부녀자 연쇄살인 용의자가 지난 2004년도에도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20대 여성 승객을 살해하고 골목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CCTV에 덜미가 잡힌 40대 택시기사 안남기. 뒷골목에 택시를 세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핸드백을 강취하였고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후에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묶고 그런데 그가 검거된 이후 놀라운 사실이 연달아 밝혀집니다. 2009년 9월 청주 무심점 다리 밑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무심천 살인사건 역시 안남기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 집에서 당시 범행에 쓰였던 물건들이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의 여죄는 또 있었습니다. 2004년 발생해 미제로 남아있던 조천변 살인사건.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범인의 DNA와 안남기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2004년부터 검거되던 2010년까지 여성 승객들을 표적으로 삼아 총 3차례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안남기. 살인과 강간, 감금, 강도, 시신 유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남기는 2심과 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그렇다면 안남기 사건에서 보이는 범행의 특징은 뭘까? 당시 안남기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취재했다는 한 기자는 그의 범행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로 그냥 인적이 드물다 싶으면은 유기장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안 다니네,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하면 그냥 쉽게 버립니다. 그냥 공사장 담벼락 옆에 뭐 사람도 안 다니고 어두운 밤이고 하니까. 대범한 것인지 허술한 것인지 피해자들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행 도구를 사전에 갖추고 다니며 늘 범행에 대한 준비를 했던 안남기. 피해자들의 사인은 대부분 경부 압박 등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세상에 드러난 그의 살인사건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3건이지만 그의 숨겨진 여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혹시 미용강사 살인사건이 안남기의 여죄일 가능성은 없을까? 안남기 범행이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시신의 유기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주의가 대단히 낮은, 경계심도 낮고 기술 수준도 낮은, 또 계획성도 아주 낮은 이 특성은 안남기 범행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남기가 피해자들의 시신을 천으로 싸맨 뒤 유기했던 반면 미용강사 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알몸 상태로 유기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만약 미용강사 사건의 범인이 안남기라면 시신의 상태가 이토록 다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그 프로파일러들을 모여서 분석을 하는 게 피해자의 성향이에요. 피해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이나 공격당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범인도 달라지거든요. 외향적인 성격인데다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괄괄하고 과격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는 진영 씨.
차량 안에서 본심을 드러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범인의 모습에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얼굴에 있는 상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냥 단순히 넘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구타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런 충격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안에서 머리가 앞뒤로 흔들리는 강한 충격을 받긴 했지만 몸에 남은 상처들로 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한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당시 진영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로 만취 상태. 판단력, 이해력이 아주 그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저하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위협했을 때 보통 취하지 않았다면 공포감을 느끼거나 도주하거나 뭐 이런 반응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금 더 용감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반응을 보여준다든지. 자신을 위협해오는 범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친 것으로 추측되는 진영 씨. 어쩌면 봄에는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성폭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자 먼저 살인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미심장한 사실은 안남기가 검거된 이후 청주 지역에서는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2000년 당시에도 안남기와 미용 강사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했었다고 합니다. 안남기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고 범인이라는 그런 단서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경찰의 결정적인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기 전까지는 자신의 여제에 대해 자백하지 않았던 안남기. 만약 정말 그가 미용 강사 사건의 범인이라고 해도 절대로 자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와 가깝게 지냈다는 교도소 동기는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근데 걔랑 나랑 생활한 거는 한 4개월 내가 됐지. 이 인도실에서 여기까지 걔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알려고. 뭘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탈출하는 게 목적이야 뭐. 그래서 형님 저는 증거를 못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해요? 후회는 못했어요. 뭐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 현재 가석방에 기대를 내비치며 일급 모범수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수감 생활 중이라는 안남기. 안남기는 2000년에도 특수강간죄로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3개월 빨리 가석방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석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모범수가 된다면 가석방의 기회는 늘 열려 있는 거죠. 이번에 이춘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사건이 DNA에 의해서 본인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뭐 1, 2년 뒤에 본인이 석방됐을 수도 있어요. 19년간 미제로 남아있는 미용 강사 살인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아직도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라면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공 세우려고 범인 잡는 게 아니고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를 위해서 이 검거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미안한 마음이 들죠. 계속. 진영 씨가 정든 사람들의 곁을 떠난 지 벌써 1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움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건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너무 잘 산 것 같아서 그것도 미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준 거 미안하고 그냥 다 미안해요. 혼자 거기에 있게 한 것도 미안하고 아직까지 해결 못 해준 것도 미안하고 19년째 수면 아래 잠들어 있는 동생의 죽음. 그날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날까? 언니 절대 포기 안 해.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